최근 브릭스의 주요 참여국 브라질 대통령이 새로운 금융 질서 구축을 위해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3일 상하이의 행사 연설에서 달러의 기축 통화제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폐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나는 왜 모든 국가들이 무역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달러의 기축통화제로 인해 달러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질의 통화가 약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통화가 가치가 없다고 이걸 누가 결정한 것인가? 개발도상국들은 달러를 버리고 자국 통화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닌 브릭스 소속 국가들이 자체적인 화폐로 무역 거래를 시행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룰라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발언 장소, 발언 시점은 그 자체로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달러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한 뼈 때리는 발언, 브릭스 핵심 금융기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탈달러화를 외쳤고 미국의 달러와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발언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겠죠.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중국과의 천연가스 거래를 위안화로 진행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마구잡이로 찍어내버린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주 계속해서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를 휩쓸 경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연준의 CBDC 패드 나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25년에 50만 달러를 이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 시스템과 미국 제국이 몰락하고 더 이상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럼 기요사키는 미국이 마구잡이로 찍어낸 달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왜 기요사키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꾸준한 상승, 통화량의 확대, 화폐 가치의 하락 현상을 가져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악성암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주는 영향은 뭘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아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되겠죠. 빚을 갚을 사람은 유리해지고 빚을 받을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의 하락으로 빚을 갚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빚을 지은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상품값이 비싸지면 더 비싼 값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 국내 물건값이 비싸지면 수입 물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무역 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아주 큰 요인이 되겠죠.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되면 저축을 할 경우 아주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은행은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자본 부족으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으로 새로운 국가 화폐를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그들이 발행한 국가 가상화폐는 페트로. 물론 이 페트로가 베네수엘라의 금융 소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 여권을 발행받을 때 이 페트로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는 1페트로가 지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들 월급의 4배 정도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권 하나 만드는데 국민들 월급의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인정했죠. 그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늘었고 반부패 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은 화폐의 가치가 매우 낮아지게 되죠.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이유, 자국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발행량이 무제한이라는 점이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물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가 품목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만 그냥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20년의 사과와 지금의 사과의 가격은 몇 배가 차이 납니다. 어쩌면 몇십 배가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0년의 사과보다 지금의 사과의 맛과 품질이 몇 배 또는 몇십 배가 좋을까요? 그냥 단지 꾸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만이 올라간 것뿐이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 화폐는 이러한 특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금융위기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발행량이 고정이다. 심지어 2100만 개가 모두 채굴이 되더라도 분실이나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사용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 발행량이 고정이고 사용량이 감소하는 형태의 법정화폐는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이러한 법정화폐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소비 위축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즉 시장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도대체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일까? 엘살바도르의 주요 소비는 필수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사치품이나 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소비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네요. 고인플레이션을 통해 자국화폐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의 법정화폐의 구조로는 화폐의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엘살바도르는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보유하고 그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이는 엘살바도르의 재정을 충분히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라의 재정이 늘어나면 그 재정을 교육, 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그 나라의 치안을 강화하게 되겠죠. 엘살바도르 정부가 부패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로 인해 그 나라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달러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블록체인, 리플이 나온 순간부터 어쩌면 인터넷이 발명된 그 시점부터 금융 권력은 이동되고 있다. 점점 금융의 권력은 국민, 대중에게 이동되고 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안에서 거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코인은 바로 리플이다.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발하게 되는 화폐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냥 오르니까 옆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투기가 되어버립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리플의 가치를 이해하신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투기를 하고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되시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떡락해 버리는 암호화폐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가 맞는 건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말보다 투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보다는 투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언론에서도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투기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매매하실 때 수익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죠.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며 차트적으로 진입할 시기, 손절할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자신의 자산을 매수하게 되죠. 그러나 투기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그냥 진입하거나 또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매수하는 식의 방법입니다. 투기는 자신의 자산을 도박하듯이 운영하게 되죠.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투자로 시작했다가 투심을 이기지 못해 투기로 바뀌게 되시는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장기 투자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투자 종목에 대해서든 한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 그것은 도박처럼 돼버리고 결국 투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투기가 되면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초보자들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손실 부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평생 무료로 가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인으로 인해 수익 내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매매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올해 원금 대비 3배 이상 수익 나셨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고 계시죠.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전 요구, 후원 유도, 유로 리딩, 멤버십 가입 이런 곳은 무조건 제껴 버리시고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평생 무료로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투자 노하우, 트레이딩 방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고요.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는 뭔지 먼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냥 바로 투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투기를 하시고 계신다면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그래도 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이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하루에 몇 분만 시간 투자하신다면 수익 보시기 참 쉽습니다. 저는 구독자 10만 명 이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무료로 갈 거고요. 살기 힘든 세상에서 서로 덮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리플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최근 브릭스의 주요 참여국 브라질 대통령이 새로운 금융질서 구축을 위해 달러의 세계기축 통화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3일 상하이의 행사연설에서 달러의 기축 통화제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폐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리플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나는 왜 모든 국가들이 무역에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달러의 기축통화제로 인해 달러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질의 통화가 약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통화가 가치가 없다고 이걸 누가 결정한 것인가? 개발도상국들은 달러를 버리고 자국 통화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닌 브릭스 소속 국가들이 자체적인 화폐로 무역 거래를 시행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룰라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발언 장소, 발언 시점은 그 자체로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달러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한 뼈 때리는 발언, 브릭스 핵심 금융기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탈달러화를 외쳤고 미국의 달러와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발언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겠죠.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중국과의 천연가스 거래를 위안화로 진행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마구잡이로 찍어내버린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주 계속해서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를 휩쓸 경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연준의 CBDC 패드 나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25년에 50만 달러를 이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 시스템과 미국 제국이 몰락하고 더 이상 달러가 세계 귀족 통화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럼 기요사키는 미국이 마구잡이로 찍어낸 달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왜 기요사키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꾸준한 상승, 통화량의 확대, 화폐 가치의 하락 현상을 가져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악성암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주는 영향은 뭘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아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되겠죠. 빚을 갚을 사람은 유리해지고 빚을 받을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의 하락으로 빚을 갚기 쉬워졌기 때문이죠. 빚을 지은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니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상품값이 비싸지면 더 비싼 값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또 국내 물건값이 비싸지면 수입 물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무역 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아주 큰 요인이 되겠죠. 화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되면 저축을 할 경우 아주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은행은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자본 부족으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으로 새로운 국가화폐를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그들이 발행한 국가 가상화폐는 페트로. 물론 이 페트로가 베네수엘라의 금융 소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에서 여권을 발행받을 때 이 페트로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는 1페트로가 지불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일반 국민들 월급의 4배 정도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권 하나 만드는데 국민들 월급의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인정했죠. 그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가 늘었고 반부패 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은 화폐의 가치가 매우 낮아지게 되죠.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이유, 자국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발행량이 무제한이라는 점이죠.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물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물가 품목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만 그냥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20년의 사과와 지금의 사과의 가격은 몇 배가 차이 납니다. 어쩌면 몇십 배가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0년의 사과보다 지금의 사과의 맛과 품질이 몇 배 또는 몇십 배가 좋을까요? 그냥 단지
꾸준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격만이 올라간 것뿐이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법정 화폐는 이러한 특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금융위기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의 발행량이 고정이다. 심지어 2100만 개가 모두 채굴이 되더라도 분실이나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사용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 발행량이 고정이고 사용량이 감소하는 형태의 법정화폐는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다.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이러한 법정화폐를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소비 위축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즉 시장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엘살바도르는 도대체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것일까? 엘살바도르의 주요 소비는 필수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사치품이나 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소비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네요. 고인플레이션을 통해 자국화폐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의 법정화폐의 구조로는 화폐의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엘살바도르는 매우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비트코인을 정부 차원에서 보유하고 그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이는 엘살바도르의 재정을 충분히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라의 재정이 늘어나면 그 재정을 교육, 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그 나라의 치안을 강화하게 되겠죠. 엘살바도르 정부가 부패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로 인해 그 나라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달러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블록체인, 리플이 나온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인터넷이 발명된 그 시점부터 금융 권력은 이동되고 있다. 점점 금융의 권력은 국민, 대중에게 이동되고 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안에서 거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코인은 바로 리플이다.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유발하게 되는 화폐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냥 오르니까 옆에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투기가 되어버립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리플의 가치를 이해하신다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구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나 투기를 하고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보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되시고 계시죠. 하루아침에 떡락해 버리는 암호화폐에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가 맞는 건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말보다 투기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보다는 투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언론에서도 부동산 투기보다는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투기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인지 투기인지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매매하실 때 수익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죠. 투자와 투기의 다른 점은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는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생각하며 차트적으로 진입할 시기, 손절할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자신의 자산을 매수하게 되죠. 그러나 투기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그냥 진입하거나 또는 남의 말만 듣고 그냥 매수하는 식의 방법입니다. 투기는 자신의 자산을 도박하듯이 운영하게 되죠.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투자로 시작했다가 투심을 이기지 못해 투기로 바뀌게 되시는 게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장기 투자해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단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투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투자 종목에 대해서든 한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 그것은 도박처럼 돼버리고 결국 투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투기가 되면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초보자들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에서 손실 부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평생 무료로 가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코인으로 인해 수익 내는 방법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는 매매만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올해 원금 대비 3배 이상 수익 나셨고요.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도 올려주시고 계시죠.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전 요구, 후원 유도, 유로 리딩, 멤버십 가입 이런 곳은 무조건 제껴 버리시고요.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평생 무료로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투자 노하우, 트레이딩 방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고요.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리플 XRP는 뭔지 먼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사고 팔고 하는 건 그냥 바로 투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투기를 하시고 계신다면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아, 머리 아프다. 공부를 해도 모르겠다. 그래도 난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저희 정보방에서 드리는 이 매매 시그널만 잘 쫓아오신다면, 하루에 몇 분만 시간 투자하신다면 수익 보시기 참 쉽습니다. 저는 구독자 10만 명 이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무료로 갈 거고요. 살기 힘든 세상에서 서로 덮고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